네, 2부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1부 때 제가 처음부터 이 오디오 파일 버튼을 눌렀는데 중간에 왜 끊어졌을까요? 그래서 한 20몇 분밖에 안 돼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어머, 전화가 와도 안 끊기는데 희한하네요. 자, 제가 좀 계속 체크를 잘 해봐서 2부 때에는 여러분들의 낭독이 잘 남아있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메리골드가요, 순서가 정해졌나요? 다? 그리고 분량도 다 정해졌나요? 네. 그러면 그 순서대로 가볼까요? 메리골드에서 앞에 순서부터 이렇게 가볼까요? 그래서 아까 제일 처음이 현아쌤이라고 하셨었죠. 네. 그러면은 목차하고 처음이실 텐데 제일 처음에 서지 정보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분량이 많지 않으니까 가능하시면 해주시면 좋은데 지금 상태 보시면서 혹시 그때 저희 마감 가까워져서 만약 조금 어려우시면 서로 또 의논하셔가지고 분량 좀 서로 나눌 수도 있거든요. 하니까 그거 편안하게 생각해 주시고요. 자, 그럼 우리 현아쌤부터 해볼까요? 그리고 오늘 네, 차가 없고요. 네. 목차가 없고 만약에 말이야 후회되는 일이 되돌릴 수 있다면 이건 약간 나레이션만 있어요. 목차는 없어요. 그 자체가 맞죠. 목차가 없었나요? 네네. 제가 들은 시가 거, 있는 전차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헷갈리지? 그러면, 네네. 자, 그럼 그렇게 해주시고,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여섯 분, 여덟 분이시니까, 오늘 저희가 지금 한 55분? 네. 조금 일찍 쉬어가지고, 그쵸. 네. 한 6분 정도, 이렇게 6분에서 7분 사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제가 잘 조정해 보고요. 그러면 우리 현아 쌤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도 알려주시고, 네, 낭독 시작해 볼게요. 페이지 수는 12페이지에서 31이에요. 네, 죄송해요. 9페이지에서 25페이지예요. 네, 9에서 25. 네. 네, 이렇게 하시고, 자, 가볼까요? 선생님들이 이제 연습을 하실 때 처음부터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만일에 읽어보시다 보면, 이 부분이 조금 약간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 하셔도 되는데, 이제 시간 우리 보면서, 오늘이 이제 6번째 수업이었기 때문에, 7, 8, 9, 10, 11, 12. 리허설, 9월 14일에는 리허설로 가셔야 되고요. 21일은 낭독회니까요. 7일하고 31일, 24일, 17일. 앞으로, 오늘 말고 앞으로 4번이 남았거든요. 그러면, 2번은 메리골드, 2번은 시가 있는 저녁,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은 메리골드로 가시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오늘 포함 다음까지 3번.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제 앞에 하는 부분은 오늘은 오랜만에 뵙고 또 좀 다양한 훈련법, 네, 수련법 말씀드리느라고 시간 조금 지났었는데 이제 그거 좀 더 줄여서 선생님들 오늘하고 앞으로 남은 2번 수업에는 메리골드의 페이지 수를 다는 못하시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반 이상 정도는 한 번씩 쭉 리허설 하듯이 해보시면서 코칭도 받으시면서 이렇게 연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현아 쌤 가볼게요. 제목 먼저 읽어야 되나요? 아니면은 나레이션 먼저 읽어야 하나요? 제일 처음에 제목부터. 네. 네,
가장 제일 처음에 메리골드 마음 세탁소 제목 읽으시고 아마 출판사명도 읽으시고 서지 정보가 제일 처음이고 제목이 들어가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 제가 매뉴얼 올려드렸었던 것 같은데. 인쇄를 안 하고. 아 그죠? 아니요 괜찮아요. 서지 정보가 먼저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제목이 들어가고 지은이 한번 들어간 다음에 서지 정보 들어가고 그다음 작가 소개가 있고 뭐 이런 순서였던 것 같거든요. 네, 네. 네. 그거 한번 그 서지 정보 안에 네, 서지 사항 안에 책명, 저자명, 역자, 그다음에 출판사, 발행 연월일 이런 게 다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서지 사항이 낭독 순서가 서지 사항이 제일 첫 번째. 그다음에 부분, 그다음에 저자 양력, 그다음에 맺은 말순 요 순서더라고요. 서지 사항이. 그럼 서지 사항 먼저 가고 그다음 제목 들어가나 보네요. 네. 예. 그랬던 것 같죠. 네. 그거는 이제 봉사 때 그렇게 신경 써서 해주시면 되고, 네. 예, 저희 낭독회는 그 명숙쌤이 사회 봐주시면서 그냥 편안하게 두 책으로 가니까 시하고 메리골드로 가니까 따로 낭독극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아직 좀 남아 있으니까 저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네. 아니면 그 되게 웃긴 거, 근데 아니면 너무 결이 안 맞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좀 되게 재밌고 웃긴 게 있잖아요. 그 같은 건데, 어느 팀에서 해도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낭독회 때도 한번 하긴 했었는데, 저희 인원, 네, 5명. 그 5장 바꿔서 그러면 두 분이 못 하시게 될 것 같긴 한데 그거 좀 고민을 해볼게요. 그래서 낭독극이 들어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메리골드랑 시로만 가는 게 좀 더 우아할지 생각해보겠습니다. 네, 자 하나쌤 시작해주세요. 메리골드 마음 세탁소. 윤정은 장편 소설. 북로망스. 만약에 말이야, 후회되는 일을 되돌릴 수 있다면 마음의 상처로 새겨져 굳어버린 얼룩 같은 아픔을 지울 수 있다면 당신은 행복해질까? 정말 그 하나만 지우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메리골드 마음 세탁소. 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다시 봄이 오는 마을이 있다. 추구공만한 지구본을 돌리고 돌리다 보면 먼지처럼 작은 마을 하나가 눈앞에 떠오른다. 이곳은 지구에 있지만 아무나 그 존재를 알 수는 없다. 신비로운 꽃과 나무가 가득하고 상상할 수 없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산다. 날개는 없지만 요정처럼 아름다운 사람들이. 이곳은 언제나 꽃 같은 날들이 이어진다. 하늘은 시리게 푸르고 날씨는 덥지도 춥지도 않다. 먹을 것이 풍족하고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 눈빛과 마음이 선한 이들이 모여 살기에 그들은 미움이나 아픔 혹은 슬픔이라는 감정을 모른다. 날이 선 말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늘 평화롭다. 이 마을에서는 세상에 빛이 되는 아름다운 능력을 가진 이들이 사람들이 사는 곳마다 온기를 불어넣으며 달이 뜨면 은은한 달빛 아래 춤을 추고 해가 뜨면 따뜻하고 눈부신 웃음으로 하루를 살아간다. 살을 내는 몸의 추위도 어깨가 움츠러드는 마음의 추위도 없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사는 한 남자의 마음에 뜨거운 여름이 찾아왔다. 예고도 없이. 저기요, 정신 차려보세요. 괜찮아요? 뭐라고요? 안 들려요. 물이요? 여기 있어요. 마을 전체를 구석구석 꿰뚫는 오솔길을 한 남자가 걷고 있었다. 마을의 지킴이로서 크고 작은 일을 맡고 있는 남자는 팔을 양옆으로 흔들고 숨을 크게 내쉬며 자연을 만끽하다 길가에 쓰러진 여자를 발견했다.
유난히 하얀 얼굴에 머리가 검고 긴 여자는 어떤 말을 하려는 듯 입술을 들썩이다 남자가 건넨 물을 몇 모금 마시고는 다시 풀썩 쓰러지고 만다. 이 마을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여자다. 여자가 쓰러지는 순간 나뭇잎들이 날아들어 그녀를 받치며 푹신한 이불을 만들어준다. 저기요. 여기서 쓰러지시면 안 됩니다. 집이 어디예요? 데려다 줄게요. 남자는 맥없이 기절한 여자 앞에서 엉거주춤 서 있다. 여자가 입은 하얀 원피스에 초록물이 배지는 않을지 신경 쓰던 남자는 결국 자신의 옷을 벗어 덮어주고 그 옆에 앉는다. 여기서 잠들면 안 되는데. 일단 지금은 어쩔 수 없지. 깨어나면 집을 묻고 데려다 줘야겠다. 그런데 왜 갑자기 마음이 편안하고 졸리지? 이상하다. 남자는 주저앉은 채 무릎을 끌어안고 스르르 잠이 든다. 저기요, 여기가 어디예요? 어깨를 흔드는 가벼운 손길에 깨어난 남자는 잠에서 깨자마자 자신을 빤히 바라보며 묻는 여자의 파란 눈동자에 자기도 모르게 빨려든다. 바다 같기도 하고 하늘 같기도 한 깊은 눈동자는 빛이 비치면 파란색으로 보이고 아름답고 긴 속눈썹을 깜빡이면 갈색으로 보이기도 한다. 여자의 신비로운 눈동자에 반해 멍해진 남자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대답한다. 여기는 그러니까 아름다운 능력을 가진 마을인데요. 아름다운 능력이요? 여기선 그동안 맡아본 적 없는 냄새가 나요. 난 냄새로 공간의 에너지를 구별하는데 여긴 평화롭고 좋은 냄새가 나요. 그런데 이상하게 낯설지가 않아요. 바람도 공기도 순해요. 가능하다면 여기서 살고 싶을 정도로 편안한 공기네요. 그럼 이 마을에서 같이 살래요? 여자의 눈을 보며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에 남자는 놀라 벌떡 일어서고 말았다. 귀까지 빨개진 채 어쩔 줄 몰라 주춤거리는 남자를 보며 여자는 아주 예쁘게 웃으며 답한다. 그래요. 살아요. 첫눈에 반한다는 말은 이율배반적이지만 여자와 남자는 아름다운 능력을 가진 마을에서 예쁜 딸까지 낳고 평온하게 살았다. 신묘한 능력을 가졌지만 그 능력을 나쁜 일에는 절대 쓰지 않는 이들과 함께 봄의 다음 계절은 가을이라는 게 당연한 마을에서 행복하게 살아갔다. 할 수 있는 일이 사랑밖에 없는 사람처럼 살던 여자는 문득 너무 행복해서 불안한 마음이 든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이 마을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마을이야. 이 마을에서 불안이라는 감정을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걸. 여자는 고개를 흔들어 생각을 지운다. 깊은 밤, 불은 꺼져도 사랑의 온기가 남아 빛처럼 비추며 따뜻함이 집에 감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여자는 집의 냄새를 맡으며 평온과 고요에 안도한다. 세월이 흐른 만큼 편안함이 더해져 온화한 표정마저 닮아가는 두 사람은 침실에서 작은 조명을 켜고 손을 잡은 채 이야기를 나누다 잠이 들곤 한다. 여자와 남자는 머리카락이 희끗한 중년이 되었고 사랑스러운 소녀는 건강하게 자라 성년을 앞두고 있다. 오늘은 평소보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여자가 말한다. 여보, 이제 우리 딸이 가진 힘을 이야기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잠깐만요. 네,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아까부터 그만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계속 들었어요. 말하시지 죄송해요. 아니요. 그게 계속 재밌었어요. 지금 세월이 흘러서 몇 살이 된 거예요? 여보, 한 80살 됐어요?
중년이. 너무 늙었어요. 네, 여보, 그냥 여보, 이제 얘기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하시면 약간만 나들게 하시면 되고요. 되게 재밌었어요. 몰입해서 들을 수 있었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잠깐만요. 녹음 잘 되고 있겠죠? 네. 현아쌤께서 전반적인 이 느낌을 아주 잘 끌고 가시는데, 오늘 지금 한 5분, 6분 정도 이렇게 쭉 하셨는데, 그 정도 하시면서 한 5번? 5번, 6번 정도가 중간에 탁 튀게 갑자기 세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예, 뒤에서는 뭐, 침실에서, 뭐, 행복하게, 네, 뭐, 제가 다 적어 놓진 않았는데, 좀 이 정도만 부드럽게 이렇게 억양이 가면서 살짝 강조하면 되는데 걔가 갑자기 확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네 아마 들어보시면 그냥 뭐뭐해서 행복하게 기분 좋게 행복하게 살아갔다 이렇게 가셔도 좋은데 뭐뭐 하면서 행복하게 그리고 훅 올라갈 때가 있어서 그거 조금만 조절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처음에 제목 뭐 이런 것 부분들은 다 좋으셨고 먼지처럼 작은 마을 하나가 첫 부분인데 마을이 좀 이렇게 마을 자체가 음절이 너무 빨라서 두 개가 확 붙은 것 같아요. 마을 이렇게 마을 그거를 마을 아으 하시면서 마을 네 그거 마을이라는 거 이렇게 펼쳐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밑으로 오시다 보면 마을에 대한 설명하면서 이 마을에서는 이게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 마을에서는 이런 식으로 마을이 강조되는 것보다 두 번째 이 마을은 그냥 이 마을에서는 부드럽게 가면서 이 마을에서는 이렇게 연결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있거든요. 그 앞에 쭉 설명한 다음에 되게 아름답게 쭉 설명하고 눈부신 웃음으로 사르르는 몸의 추위도 이렇게 하면서 그러던 어느 날 하면서 뭔가가 시작이 되는 뭐 사건은 아니겠지만 뭔가 스토리가 이렇게 탁 설명을 하다가 뭐가 딱 그러던 어느 날 여기서는 약간 그러던 어느 날 전에 여유 좀 두시면서 세게 나온다기보다는 그러던 어느 날 약간 여유롭게 그러던 어느 날 약간의 긴장감과 더불어서 그렇게 시작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 아래로 어떤 말을 하려는 듯 있거든요. 찾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말을 하려는 듯 그거 연결하시면서 발음 약간만 명확하게 하시면 좋겠고 그거 앞에 풀썩 쓰러진다 앞에 요거고요. 남자는 맥없이 기절한 여자 앞에서 있거든요. 거기에서 남자는 하고 잠깐만 쉬어주시는 게 좋겠어요. 네, 남자는 맥없이 연결하지 마시고 깨어나면 집이 어딘지 묻고 데려다 줘야겠다. 요거 있거든요. 거기서 깨어나면 집을 묻고 데려다 줘야겠다. 요거 약간 여유롭게 하시면 좋겠어요. 네. 깨어나면 집을 묻고 데려다 줘야겠다. 그거보다는 깨어나는 거, 집을 물어보는 거, 데려다 주는 거. 얘네들을 살짝 분리하셔가지고, 네. 그렇다고 뭐 다 끊어 읽는 건 아니에요. 약간만 여유롭게. 깨어나면 집을 묻고 데려다 줘야겠다. 거기가 좀 급한 느낌이 있었고요. 무릎을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 무릎을 발음을 무릎을로 하시면 됩니다. 그 아래 어깨를 흔드는 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도 좀 너무 갑자기 확 강해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것도 그냥 가볍게 어깨를 흔드는 이런 느낌. 왜냐하면 그 뒤에 가벼운 손길에 깨어난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때 어깨를 흔드느니 너무 센 느낌이 있었고요. 바다 같기도 하늘 같기도 할 때 하늘도 너무 셌어요. 그래서 바다 같기도 기분은 굉장히 좋았거든요. 바다 같기도 하늘 같기도 바다 이미지 그리시고 하늘 이미지 그리시면서 기분 좋게 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여긴 평화롭고 뭐뭐한 곳이구나 뭐 이런 게 있는데 거기도 좀 급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화로운 느낌 가지시면서 여유롭게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에 라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도 좀 급하셨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에 튀어나온 말
말 약간 장음이라는 거 생각해 주시고, 네, 다 좋았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하나쌤 다음 천화쌤이신가요? 네, 시작해 볼게요. 혹시 이거 앞에서 이어지는 내용이면 앞장부터 읽어야 되나요? 아니, 상관없고요. 어디든지 상관없고, 오늘,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해서 메리골드 갈 건데요. 그 중에서 이제, 네, 내가 조금 더, 그러니까 이게요, 제가 26페이지부터인데, 네, 25페이지 문장에서 이어지거든요, 첫 번째 줄이. 그럼 25쪽까지 현아님이신데, 25쪽하고 26쪽이 뭔가 이렇게 끊어지는 느낌이 없이 스토리가 이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문장이 여기서 안 끝나고, 이렇게 이어지는데, 요런 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현아쌤이 어디까지 하고, 근데 이렇게 해도 괜찮나요? 이렇게 뭔가 약간 하나의 스토리가 끝나지 않았는데, 그 다음으로 가도 뭐 괜찮아요. 그거는 괜찮은데, 그게 이제 페이지 수가 조금 한 분이 한 페이지나 반 페이지 더 하시더라도 뭔가 아까 그러던 어느 날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조금 이렇게 전환되는 시점에서 새로운 분으로 가시면 좋겠어요. 그거를 현아쌤하고 선아쌤이 함께 의논하셔서, 네. 이게 앞에 두 줄에서 약간 떨어져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 두 줄 떨어진 다음이 뭐예요, 선생님? 사실 소녀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하기는 해요. 아, 두 줄 뒤에. 앞에는 그렇게 그리고로 문단 시작 자체가 그렇게 그리고로 해가지고 그리고에 대한 문장 두 줄이 위에 남아있는 거라.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끊어진 이유가 그 대상의 챕터가 나누어진 것 중에 페이지 수가 많은 거를 절반을 나눠서 이런 거고요. 네, 이해했어요. 맞아요. 네. 앞쪽에 계신 분과 뒤쪽에 계신 분이 예를 들어서 이제 26페이지 같으면 사실 소녀는 그것이 자신의 이렇게 써 있는 이 게 부분이 맞죠. 그 위에 문단 간격이 좀 넓거든요. 네, 그러면 맞아요. 그 앞보다 뒤쪽에서 시작을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사실부터? 네, 사실 소녀는 여기서부터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좋아요. 그게 맞는 것 같기는 한데 혹시나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네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도 또 오늘 현아쌤 계시니까 현아쌤이 거기까지 해주시고 그 다음에 포즈 하시고 선아쌤 해주시면 돼요. 네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거기 사실부터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네, 거기부터 해볼까요, 선생님? 네, 시작해주세요. 사실 소녀는 그것이 자신이 가진 능력이라는 걸 알았다. 하지만 능력을 온전히 사용하는 것이 겁이 났다. 다시 누군가를 잃을까 두려웠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그를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꼭 동반되는 것일까? 나이가 들어가지 않도록 스스로 봉인한 소녀는 곁에 있는 이들이 나이 들어가는 걸 바라보며 매번 떠날 준비를 해야만 했다. 잠깐만요. 스스로 고민한 소녀야. 고민? 우리 나 고민이. 봉인이요, 봉인. 봉인. 네, 봉인. 저는 이제 책 없이 그냥 듣기만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뭐라 그럴까요? 그 시각장애인 분들이 귀로만 들으시는 느낌으로 더 코멘트 드릴 수 있어서 좋고요. 그러면 그거 봉인 발음 조금만 더 신경 써주세요. 선생님, 그 문장부터 다시 가볼까요? 봉인 있는 문장이요. 네. 나이가 들지 않도록 스스로를 봉인한 소녀는 곁에 있는 이들이 나이 들어가는 걸 바라보며 매번 떠날 준비를 해야만 했다. 발길이 쉽게 떨어지지는 않지만 혹시 그 사람들이 그토록 소녀가 찾아 헤매던 사랑하는 이들은 아니었을까? 선생님, 이 문장 다시 한번 해볼까요? 발길이 요거는 괜찮고요. 혹시 이 사람들이 하고 잠깐 쉬시고 아니었을까? 한번 다시 가볼게요. 혹시 그 사람들이 그토록 소녀가 찾아 헤맸던 사랑하는 이들은 아니었을까? 네, 요게 이제 그토록 하고도 조금만 쉬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이 사람들이 그토록 이 사람들이 찾아 헤매던, 한 번만 더 가볼게요. 혹시 그 사람들이 그토록 소녀가 찾아 헤매던 사랑하는 이들이 아니었을까? 네, 그토록
소녀가 찾아 헤매던 사랑하던 이들이 아니었을까. 그 찾아 헤매던 사랑하는도 연결은 돼요. 네. 근데 너무 끊지 많이 오래 포즈도 씻지 네. 마시고 예. 하던 사랑하는 이렇게 가볼게요. 선생님 한 번만 더 가볼게요. 혹시 그 사람들이 그토록 소녀가 찾아 헤매던 사랑하는 이들이 아니었을까? 좋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에 걸쳐 다시 태어나면서도 지난날의 과오를 자책하느라 정작 찾아야 할 것을 눈앞에 두고 보지 못한 것은 아닐까? 이 컵처럼. 소녀는 응시하던 하얀 컵을 집어들고 물을 따르며 생각한다. 선생님 잘하셨고요. 네. 집으며 물을 따르며 생각한다. 좋고요. 그 앞에 이 컵처럼 전에 조금만 포즈 아주 조금만 더 씌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었을까? 이 컵처럼 하고 이가 조금 톤이 떨어지면 더 자연스럽습니다. 네, 자 이어갈게요. 물을 끓이는 것도 채우는 것도 선택인데 말이야. 별 생각이 다 드네. 다시 태어나는 일도 이제 너무 힘들어. 이제 그만 포기해야 할 때가 온 건가? 지금 좋고요. 별 생각이 다 드네보다 별 생각 이걸 같이 붙여볼게요. 별 생각이 다 드네. 이렇게도 한번 해볼게요. 별 생각이 다 드네.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어갈게요. 아니야, 아직 아니야. 그런 생각은 하지 말자. 생각을 지우려 고개를 양쪽으로 흔든다. 잔에 뜨거운 물을 따라 후후 불어 마시며 집을 살펴본다. 잠깐 다시 선생님 요거 태어날 하실 때만. 때 선생님 잠깐만요. 그 앞에 너무 잘하셨고요. 잔에 뜨거운 물을 부으며 주위를 둘러본다 할 때 그때 동작을 한번 이렇게 상상하시면서 내가 마치 하고 있는 것처럼 선아쌤 다시 한 번만 가볼게요. 잔에 뜨거운 물을 따라 후후 불어 마시며 집을 살펴본다. 지금 굉장히 좋으신데 그 너무 후후 불어 마시며 이렇게 해서 그 후후를 강조를 안 하시고 지금처럼 하시되 네, 그 이미지를 그리시면서 한 번만 더 하면서 또 넘어갈게요. 잔에 뜨거운 물을 따라 후후 불어 마시며 집을 살펴본다. 다시 태어날 때마다 동네는 달라져도 같은 구조의 집에 살기에 낯설지 않다. 방 하나. 요것도 잠깐만요. 다시 태어날 때마다 그다음 뭐죠? 동네는 달라져도 같은 구조의 집에 살기에 낯설지 않다. 이어갈게요. 네. 방 하나, 거실 하나에 작은 부엌이 있는 단촐한 구조의 12평짜리 집이다. 자, 여기 좋은데 선생님 부엌 키로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 네, 연필 같은 거 있으시면 여기 발음 기호처럼 이렇게 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부엌 키. 네. 자, 또 이어갈까요? 한두 줄만 더 하고 마칠게요. 가구라고 해봤자 침대 하나, 작은 화장대 하나, 장롱 하나, 의자 하나, 테이블 하나가 전부다. 오랜 세기 전에 크고 화려하게 집을 꾸며보기도 했지만 혼자 사는 외로움이 더 커질 뿐이었다. 잠깐만요. 이 문장 처음이 뭐예요? 오랜 세기 전에? 오랜 세기 전에는 잠깐만요. 옛날이란 얘기 같은데 오랜 세기 전에는 크고 화려한 집을 오랜 세기 그러니까 갑자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죠. 오랜 세기 전에는 이거는 오랜 세기 전에는 네. 근데 뭐 그래도 쭉 이렇게 이어오던 흐름이 있으면 세기라는 단어가 어색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조금 어색해 들리네요. 네. 오랜 세기 전에는 오랜하고 세기를 붙여야 되겠네요. 아니요. 오랜 세기. 붙여요? 네, 붙이는데 오랜 세기 붙여요? 네, 오랜 세기 전에는 이렇게 하고 오랜 세기 전에는 해서 렌하고 세, 기하고 전 요 사이가 완전히 오랜 세기 전에는 요거 아니고요. 오랜 세기 전에는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선생님. 자, 그 문장만 하고 마칠게요. 오랜 세기 전에는 크고 화려하게 집을 꾸며보기도 했지만 혼자 사는 외로움이 더 커질 뿐이었다.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거를요 그러면은 조금 띄어
오랜 세기 전에는 그거요. 너무 붙이지 말고 살짝. 그쵸. 그게 되게 아, 네. 붙이면 더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오랜 세기 전에는. 오랜 세기 전에는. 오랜 세기 전에는. 네. 오랜 세기 전에는. 네, 조금씩 여유 있게 가보죠, 선생님. 네, 좋습니다. 네, 잘하셨고요. 선아쌤 다음 선생님 명숙쌤이신 것 같은데요, 그죠? 명숙쌤 안 계시네요. 그럼 순일쌤 먼저 가볼까요? 순일쌤 네, 네. 순일 쌤은요. 네. 그 제가 이북이라 가지고 아, 네. 페이지가 제가 이제 그 뭐 줄 간격이라든지 글씨 크기 막 바꾸면 막 바뀌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좀 적어주신 거 보고 대충 한 요쯤이다 하는 데를 읽을게요. 네. 그러면 네. 그래도 순일쌤의 페이지를 네. 그 지금 여기서 한번 맞춰보세요. 왜냐하면 순일쌤이 정확하게 네.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한 157쪽 정도 될 것 같은데요. 157쪽 봐주시면 제가 대충은 맞췄거든요. 마음의 쌤이 겨울을 지날 때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여기가 몇 쪽일까요? 거기가 157쪽이에요. 맞죠? 네. 아, 저 그거 맞히느라고 미친 줄 알았어요. 그러셨구나. 네, 네네. 대충 맞췄어요. 그러면 그러면 여기 맞춘데. 그 순일쌤 다음 선생님이 아니요. 순일쌤 전 선생님이 네, 명숙쌤이시잖아요. 네. 아니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명숙쌤이 먼저고요. 네. 네. 그다음에 저희고요. 아, 그다음에 그러네. 순일쌤이. 아, 근데 원래 책에 제가 나누어진 게 명숙쌤이 108페이지에서 124페이지. 그다음에 제가 제아편이거든요. 126에서 145페이지. 저는 145부터 읽었어요. 아, 그래서- 네네. 네네. 쌤은 연자 네네, 연자 부분. 네네, 연자 부분이 예, 예. 맞아요. 145부터 예. 예, 그래서 말씀해 145부터 157까지는 제가 녹음을 했고요. 157부터 이제 읽을 차례거든요. 어. 그래서 거기 이제 오늘 읽어야 되는 부분을 제가 할게요. 아, 네네. 좋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명숙쌤, 선진쌤, 순일쌤 이렇게 순서셔서 지금 이제 네. 명숙쌤 오셔가지고 예. 잠시만 계셔주시면 명숙쌤부터 다시 가볼게요. 네네네. 네. 반장님 읽으시고. 우리 반장님. 네. 명숙쌤 그럼 마이크 열어주시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반장님 화이팅. 화이팅. 네. 잠깐만요. 네. 첫 부분은 제가 참 그렇던데. 괜찮습니다. 읽겠습니다. 네. 네네. 107쪽 맨 마지막 줄부터 읽을게요. 제가 108쪽부터인데 107쪽 맨 마지막. 네, 거기가 이제 그 명숙쌤 전 선생님이랑 그렇게 하시면 될까요? 그 정도면 딱 맞을까요? 네, 시작해 주세요. 생각보다 사람들은 저한테 관심 없다니 뼈 때리네요. 다시요. 관심 없다니? 뼈 때리네요. 뼈. 뼈 때리네요. 네. 단어가 좀 제가 안 쓰는 단어죠. 뼈 때리네. 아, 근데 지금 명숙쌤이 그거부터 시작하셔야 되죠. 그럼 명숙쌤 전에 선생님이 누구세요? 아까 선화쌤? 주선쌤이에요. 김주선쌤. 아, 주선쌤. 그러면 그 네. 뼈 때리네요를 주선쌤이 하라고 할까요? 그리고 명숙쌤이 그러면 그 다음에서 뭔가 약간 전환되는 지점부터 편하게 하시겠어요? 왜냐면 처음 들어가시는데 좀 잘 안 쓰시는 아, 뼈 때리네요 들어가면 좀 그러면 지휘하듯 양팔을 휘저으며 여기서부터 그때부터 네. 그러면 나중에 주선쌤한테 그렇게 저희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거기서부터 갈게요, 선생님. 지휘하듯 양팔을 휘저으며 이야기하는 재하를 보며 웃던 지우는 은별에게도 웃음을 지어 보이고 문 앞에 재하를 향해 걸어간다. 선생님 요거 문장이 잠시만요. 그 뭐뭐하듯 웃던 제안은 하면서 뭔가 길었는데 그게 또 연결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약간 끊어읽기 잘 생각하시면서 한 번만 더 가보겠습니다. 지휘하듯 양팔을 휘저으며 이야기하는 재하를 보며 선생님 이게
지휘하듯 양팔을 뭐 휘두르며 뭐뭐 하는 휘저는 이야기하는 자를 보며 제- 웃던 지어는 제하예요, 이름이? 예, 제하. 제하. 예. 물론 이제 휘하듯 양팔을 휘저으며 이야기하는 자를 보며 웃던 지어는 그렇죠. 그게 쭉 연결돼야 되는데 물론 그 앞에 제하도 나오고 지연도 나오고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명숙쌤이 이 부분부터 들어가시니까 첫 문장에 그 제하라든지 그 히읗이 이제 제하 이래서 빨리 가면 조금 그 말이 너무 그 이름 자체가 너무 단축되는 느낌이 들어서 뭐뭐 웃던 제하는 뭐 누구에게 이렇게 해서 약간만 이름을 좀 늘려볼게요. 자, 선생님 한 번만 더 하면서 이제 이어가겠습니다. 지휘하듯 양팔을 휘저으며 이야기하는 제하를 보며 웃던 지어는 은별에게도 웃음을 지어 보이고 문 앞에 제하를 향해 걸어간다. 보내지 않으면 밤새 이야기할 기세인 제하를 보내기 위해 문을 열어준 뒤 등을 2번 톡톡 친다. 이제 그만 가라는 신호다. 다 알지? 이따 연희랑 들러. 술은 안 마셔도 잔은 내어줄게. 찻잔에 와인 괜찮지? 하, 잔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잔도 제가 가져올게요. 이따 잠깐만요. 봐요. 이거 자주 오는데 확 이게 뭐예요? 여기도 하 하고 그러니까 하 이거구나. 웃는 느낌 하 이거예요? 아니 웃는 게 아니고 기가 차서. 기가 막히다는 하 이거군요. 네네. 그거 잘해 주셔야 되겠네요. 네. 이거네. 와인을 찻잔에 마신다니까. 와인을 이거. 찻잔에 따른데 이거군요. 예. 그래서 갑자기 확 이건가? 네. 좋습니다. 네, 그럼 뭐래 이러는 거. 이거 약간 코평도 넓혀주시면서 네. 좋아요. 일단 오늘은 또 넘어가고 다음번에 네. 한 번 더 해볼게요. 그냥 계속 지낼까요? 네네. 사장님 혜인이라는 친구 한 명 더 데리고 와도 되죠? 선생님 여기서 이름. 저기 이름. 사장님 혜인이에요? 혜인? 예 혜인. 혜인. 사장님 혜인이라는 친구에서 해가 이렇게 좀 나오게 한 번만 더 갈게요. 사장님 혜인이라는 친구 한 명 더 데리고 와도 되죠? 저기 분식집 가서 손님이랑 식사도 하시고요. 면접 보고 올게요. 평소에 입지 않던 말쑥한 정장 차림에 새로 산 구두를 신고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 제아의 손엔 주류 회사의 서류 봉투가 들려있다. 1차 면접에서 받은 회사 소개서를 소중히 끌어안고 2차 면접을 가는 길이다. 재하와 이야기를 하는 지연을 바라보며 은별도 따라 웃는다. 이상한 공간이다. 들어오는 순간부터 마음이 들뜨더니 사람을 자꾸 웃게 한다. 웃는 사람들 곁에선 자꾸 웃고 싶고 우는 사람들 곁에선 울고 싶다더니 여기가 세탁소라 그런가? 이상하게 되게 편안하다. 좋은 사람들만 사는 동네인가 봐. 그나저나 휴대폰 충전은 언제 되나? 밤 되기 전에 라이브 해야 하는데 고속 충전기를 차에서 가지고 올까? 차 마셔. 휴대폰 충전은 잘 되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 언니, 진짜 독심술 써요? 제 생각 어떻게 알아요? 대박 사건. 근데 이 동네 사람들은 다 친한가 봐요. 입술이 데일 만큼 뜨겁지는 않은 딱 좋은 온도의 따뜻한 찻잔을 받아든다. 생각보다 맛있어서라고 발음하죠? 맛있어서 맛있어서 둘 다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선생님 근데 그거는 편안하신 걸로 하면 돼요. 맛있어서 맛있어서. 근데 그 앞에 그 전문장인가 왜 뭐 받아드는 그게 한 번만 다시 해보실래요? 그 전문장 같기도 해요. 입술이 데일 만큼 뜨겁지 않은 딱 좋은 온도의 따뜻한 찻잔을 받아든다. 받아든다. 네, 따뜻한 찻잔을 받아든다. 받아서 든다. 받아든다. 그 약간 받아든다를 약간만 여유 있게 하시면 더 좋겠고, 그리고 그 앞에 대박 사건. 이것도 나쁘진 않았는데 그래도 와 대박 사건 이런 어떤 감탄스러운 부분이니까 앞뒤로 조금만 포즈 두시면서 대박 사건 하고 잠깐
와 이거 대박 사건이야 그런 느낌 살짝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차에서 가지고 올까? 요거 뭐 충전기를 차에서 가지고 올까? 이렇게 제가 들을 때 선생님은 차에서 가지고 올까? 이런 가지고가 조금 세게 들렸는데 그냥 차에서 가지고 올까? 부드럽게 이렇게 연결되시면 좋겠고요. 재하와 아까 그거 좀 어려우셨었는데 앞에는 이제 재하 많이 나왔으니까 선생님이 시작하면서의 이름의 재하는 왜냐면 앞에 주선님이 하시고 선생님이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주선님이 명숙쌤보다 톤이 좀 더 높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들으면서 이 문장이 연결되는 부분이라 선생님이 처음 들어가실 때는 생각하시는 것보다 조금만 높여서 시작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처음에만. 그래서 그렇게 하시다 보면 또 편안하게 내려오실 거거든요. 그건 상관없어요. 네, 선생님의 패턴대로. 자,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 재하와 지금 끊었던 그 한 5문장인가 6문장 위에 재하와는 너무 명확하게 재하와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 거기는 그냥 많이 재하 얘기가 나왔으니까 재하와 요 정도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선진쌤 이어갈게요. 마이크 열어주세요. 네. 혜인아, 오늘 잠깐만요. 저녁에 퇴근하고 뭐 해? 선진쌤 몇 페이지세요? 아, 지금 126페이지요. 아, 네네. 예, 여기 이제 혜인 편이거든요. 네. 그러면 네, 선생님은 앞에 선생님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운 게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거 음. 시작되는. 그러면 네. 소제목 같은 건 없고요? 네. 아, 네네. 자, 시작해 주세요. 혜인아, 오늘 저녁에 퇴근하고 뭐 해? 별일 없어. 행사가 일찍 끝나서 퇴근하는 중이야. 저녁 먹을까? 좋지. 그럼 7시에 동네 맨 꼭대기에 있는 마음세탁소로 와. 연이랑 같이 보자. 이 형이 중대한 발표가 있으시다. 하하하. 좋은 일 있나 봐. 그래, 그러자. 그래. 근데 세탁소에서 음식도 먹을 수 있어? 거기는 그냥 세탁소가 아니야. 가보면 알아. 가보면 알아. 음식은 적당히 하나씩 사가자. 너 포틀럭 파티 알지? 하하하. 죄송해요. 제 웃음은 진짜 잘 못하겠어요. 잠깐만. 지금 몇 페이지시죠, 선진쌤? 네. 126. 126페이지요. 네네네. 그 웃음이 좀 어색한데요. 괜찮아요. 그런데 그냥, 아, 네. 포틀럭 파티 하자. 이거 좀 어색하시면, 하하하, 이렇게 안 하시고, 좀 잦아들여서 네. 하셔도 돼요. 포틀럭 파티 하자. 하하, 이 정도. 아, 네, 네. 네. 괜찮으세요. 아, 이거 순일쌤이 참 잘하시더라고요. 순일쌤 한번 하하 하시면 또 우리가 또 그대로 한번 좋습니다. 자, 지금 좋거든요. 네, 이어가 볼게요. 네. 약간 중간에 웃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어색한 부분은 있지만 그거는 이제 좀 연습하시다 보면 괜찮아질 것 같고요. 자, 또 이어가 볼게요. 네. 호탕하게 웃으며 들뜬 재하의 목소리를 들은 혜인은 빙그레 웃으며 전화를 끊는다. 이 부분에서 호탕하게 네. 웃으며 거기에 딱 끊어지는 느낌 말고 호탕하게 웃으며 뭐뭐뭐뭐 그냥 연결해 볼게요. 네. 이 문장 다시 한번 해주세요. 호탕하게 웃으며 들뜬 재하의 목소리를 들은 혜인은 빙그레 웃으며 전화를 끊는다. 재하와 연희는 태어날 때부터 친구였고 혜인은 초등학교 3학년 때 할머니의 동네로 이사를 오며 그들과 친구가 됐다. 사진작가였던 엄마와 클래식 피아노를 전공해 밴드에서 건반을 치던 아빠는 공장에서 만나 사랑에 빠졌고 죄송해요. 공장이 아니네요. 어디서 만났어요? 공장이요. 갑자기 왜 공장이 나오는 거야? 제가 연자에 너무 푹 빠졌나 봐요. 공장은 연자. 좋아요. 네. 예. 공연장에서 만나 사랑에 빠졌고
혜인과 셋이 단란한 가정을 꾸려나갔다. 자, 여기서 공연장에서 만나 뭐뭐 했고, 혜인과 셋이 잠깐 쉬시고, 혜인과 셋이 단란한 가정을 꾸려나갔다. 이렇게 하시면 훨씬 좋습니다. 자, 혜인과부터 가볼게요. 혜인과 셋이 단란한 가정을 꾸려나갔다. 네, 혜인과 셋이 단란한 가정을 꾸려나갔다. 단란한 가정을 이렇게 하고 내리시는 것보다 단란한 가정을 꾸려나갔다. 이렇게 연결하시는 게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한번 다시 해볼게요. 혜인과 셋이 단란한 가정을 꾸려나갔다. 여기가 이렇게 약간 정말. 어색하게 들리죠? 잠깐만요. 혜인과 셋이 단란한 가정을 꾸려나갔다. 단란한 가정을 꾸려나갔다. 네, 그 약간 얘기하시듯이 혜인하고 셋이 단란한 가정을 꾸려나갔어. 이런 느낌으로 요거 한 번만 더 하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혜인과 셋이 단란한 가정을 꾸려나갔다. 꾸려가 정말. 선생님 어, 꾸려가 강조가 되니까 좀 약간 아쉬워요. 단란한 가정을 꾸려나갔다. 이렇게요. 단란한 가정을 꾸려나갔다. 이러면 뭐가 좀 어색하게 튑니다. 단란한 가정을 꾸려나갔다. 이 리듬으로 보시면 단란한 가정을 꾸려나갔다. 이렇게 내려가야 돼요. 자, 한 번만 더 가보겠습니다. 혜인과 셋이 단란한 가정을 꾸려나갔다. 정말 이게 뜨겁게 선생님, 사랑하는 이들을. 잠깐만요. 네. 너무 끊어서 그런데 단란한 가정을, 그러니까 가정이 제일 주된 목적 느낌이라서 단란하는 그냥 가정을 꾸며주는 거라 혜인과 셋이 단란한 가정을 꾸려나갔다.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워. 그렇게 한번 선생님 가볼게요. 자, 혜인과 셋이 단란한 가정을 그러면 제가 여기 사진 작가였던 여기서부터 해서 오. 다시 연결했어요. 네네네. 갑자기 좋아요, 여기 좋아요. 하려니까 조금. 네. 네네. 사진 작가였던 엄마와 클래식 피아노를 전공해 밴드에서 건반을 치던 아빠는 공연장에서 만나 사랑에 빠졌고 혜인과 셋이 단란한 가정을 꾸려나갔다.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이들을 하늘이 질투했던 건지 교통사고로 엄마와 아빠는 동시에 세상을 떠났다. 어린 혜인의 후견인으로 할머니가 지정되어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전학을 온 뒤로 말수가 적고 내성적인 혜인이 혼자 다니는 걸 본 재아는 놀이터에 가자고, 달리기를 하자고, 숙제를 하자고, 밥을 먹자며 곁에 있기를 시작했다. 재아의 친구 연희까지 셋은 동네에서 함께 자랐다. 일기장처럼 흑역사를 공유하는 세 사람 중 혜인은 대부분 듣는 역할이다. 재아와 연희가 말을 하면 혜인은 빙그레 웃으며 이야기를 듣는다. 혜인은 속내를 말하지 않고 듣는 게 편안하다. 혼자 자란 혜인에게 언어는 음악이다. 챗 베이커, 듀크 웰링턴, 빌 에반스, 폴 데스먼드를 좋아한다. 그들이 연주하는 음악을 듣고 있으면 혜인은 자유로워진다. 대학에서 미술사를 전공한 뒤 독립전시 기획자로 일하며 사진을 찍고 음악을 듣고 말소리를 들으며 살아간다. 혜인은 자신의 삶에 대체로 만족한다. 좋아하는 일을 하고 음악을 듣고 책을 읽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삶이 때론 사치스럽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재하의 전화를 끊고 버스에서 내릴 준비를 하며 재생 목록에서 테이크 5를 플레이한다. 여기까지만 가볼게요. 자, 재생 목록에서 뭐를 플레이한다는데 그게 잘 안 들려요. 테이크 5. 테이크 5. 아, 네네. 재생 목록에서 테이크 5.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5 이렇게 하기는 살짝 그래서 그냥 8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테이크 5를 뭐 플레이한다. 예. 그래서 네. 그 테이크 5만 조금만 들리게 해주시면 되고요. 다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네. 맞아요.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선진쌤 물론 단톡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또 우리 네 이렇게 잘 네, 표도 만들어 주시고 잘 해서 네, 수고 많으셨고 우리 단장님하고 네, 감사드립니다. 자, 근데 선생님 여기 지금 하셨던 부분에서 아까 그 부분 다시 하시니까 훨씬 전체적인 문장으로 하시니까 정말 좋긴 한데요. 네. 그 외 단란한 가정을 있잖아요. 거기서 단란한 가정을 하면서 단란 한과 가가 안 붙고요. 단란한 가정을 네, 단란한 가정을 이렇게 해서 포즈가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단란한 가정을 이렇게 가정을 조금 더 단란한 가정보다 단란한 가정을 이 부분만 살짝 신경 써주시면 딴 데 다 좋았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오시면 회의는 대부분 듣는 역할이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거기에서 회의는 대부분 듣는 역할이다 보다는 회의는 대부분 듣는 역할이다 해서 회의는 하고 대부분 사이가 조금 포즈 있는 게 좀 더 잘 들어옵니다. 그리고 회의는 자신의 삶에 대체로 만족한다. 그 문장이 있거든요. 네. 회의는 자신의 삶에 대체로 만족한다. 예, 그거 하실 때에도 회의는인가요? 네, 해인. 회의는 자신의 삶에 대체로 만족한다. 그렇게 해서 삶에하고 대체로 사이가 조금 포즈만 두시면 네, 다른 부분들은 아주 명확하고 그 톤의 느낌도 참 잘 맞으시고 좋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그럼 감사합니다. 영숙쌤, 선진쌤 하셨고 순일쌤. 네. 저기 한 158에서 159cm래. 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디지? 정순이 말기암으로. 네, 시작해 주세요. 네. 정순이 말기암으로 세상을 떠나던 날, 연자도 같이 따라가고 싶었다. 하지만 재아가 있어서 연자는 살아야 했다. 뜨끈하고 작은 핏덩이 재아를 처음 안던 날, 연자는 스스로 죽을 자유 따위는 없어졌음을 알았다. 그리고 산다는 것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할 여유 따위는 없었다. 태어났으니 사는 것이고 살아있으니 살았다. 그리고 아직도 살아있다. 어떻게 그 시간이 지나갔는지 모르겠다. 다 지난 일이지만 떠올리면 어제처럼 생생하다. 가만, 정순 언니 집이 이 언덕에서 저쪽 골목으로 내려가면 있었는데 아직도 그 집이 있으려나? 우미, 연자 아니여? 잘 있었어? 어이구, 이게 을매만이여. 아직도 곱네, 고와. 어머, 아주머니 안녕하셨어요? 아유, 그대로시네요. 건강은 좀 어떠세요? 나야 뭐 여기저기 아프지. 그래도 크게 아픈 데는 없어서 괜찮여. 늙은이는 아픈 몸 돌봐가면서 사는 거 아니겠어? 재아는 요즘도 우리 집에서 밥 먹자니요. 재아 만나러 온겨? 우리 분식 사장님이 불편한 다리를 끌고 장을 봐서 돌아오다 연자를 발견하고 호들갑스럽게 반긴다. 주름진 손으로 주름지기 시작하는 연자의 손을 잡는다. 두 여자의 손에서 오가는 온기가 많은 말보다 깊다. 네, 사느라 바빴어요. 재아가 마음 세탁소에서 보자고 하더라고요. 아들놈이 한동안 엄마는 오지 말라고 하더니 이제 엄마가 보고 싶은가 봐요. 어제 전화 받고 한 달 후에 달려왔어요. 재아가 대학을 가며 그쪽 동네로 따라 이사를 나갔더니 영화가 하고 싶다고 다른 대학에 입학하고 싶다고 했다. 대학에 들어간 후 재아는 혼자 살아보고 싶다며 엄마와 따로 살기를 원했다. 그리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다 결국 이 바닷가 마을로 다시 와서 살고 있다. 돌아보면 재아도 연자도 이 동네에서 가장 편안하고 행복했다. 잘 됐네. 마음 세탁소 문 열려 있은 게 미리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어. 우리 지은 사장님이 아주 좋아. 만나고 있어봐. 네, 그럴게요. 안 그래도 재아가 여기 세탁소 사장님이 주시는 차가 너무 맛있다고 자기 퇴근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꼭 마시라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야기해 놨다고. 어이구, 그놈 아직도 좋은 거 지엠이 낳아주고 싶어서. 어릴 때부터 그랬잖여.
초코파이 하나 받으면 애들 다 까먹는데 지는 지 가방에 넣어놨다가 엄마랑 나눠 먹을 거라고. 아이고 이쁜 거. 에휴, 늙어서 주책이요. 니 눈물이 나고 그래. 그래 들어가고 이따 갈 때 들러서 밥 먹고 가. 알았지? 네 고마워요. 여기까지. 잘하셨어요. 끊을 데가 없어서 어디까지 네. 이렇게 재밌어서 들어야 되나. 잘하셨고요, 선생님. 이게 대사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살짝 속도감은 있는데 괜찮아요. 아주 잘 들리고요. 그냥 몇 군데만 빠르게 말씀드리면 맨 처음에 피덩일 나와요. 피덩이를인지 피덩일인지 피덩이인지 피덩이. 피덩이. 피덩이 재활을. 피덩이 재활을. 네, 깐난애기 좋아요. 났을 때. 네네네. 피덩이 재활을. 괜찮아요. 그럼 피덩이 재활을. 그게 뭐 강조해야 될 건 아닌데 아까처럼 하시는 건 좋은데 네 그냥 아주 약간만 그냥 피덩이 재활을 하면서 아까 하신 것보다 요만큼만 여유롭게 하시면 되고요. 예. 떠올리면 어제처럼 생생하다. 뭐뭐를 떠올리면 어제처럼 생생하다. 네. 네. 하고 다 떠올리면 지난 일이지만 떠올리면 어제처럼 생생하다. 네네. 다 지난 일이지만 떠올리면 어제처럼 생생하다. 해서 떠올리면 하고 어제처럼 아주 요만큼만 포즈 주시면 되고 그다음 네. 가만. 뒤에서 연기를 그렇게 맛깔스럽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 앞에 가만. 뭐 마음 세탁소에서 하면서 속소리처럼 나오는 데가 있어요. 가만 하는 데가 있는데 그거를 그러면 아주 조금만 마음의 느낌으로 내레이션하고 차이가 별로 없이 하셨는데 가만 전에 포즈 조금 주시고 아주 조금만 감정 더 넣어주셔도 좋겠어요. 그러면 돼요. 그리고 퇴근 퇴근했잖요 뭐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 퇴근 발음만 조금 신경 써주시고요. 잘하셨습니다. 네. 자,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그럼 창희 쌤이시네요, 그죠? 네, 저는 162페이지. 네네, 창희 쌤, 네, 지혜 쌤, 미아 쌤 이렇게 세 분 하셔야 되는데 시간이 이제 30분 가까워서 우리 세 분 선생님은 조금만 시간 조금 짧게 하면서 끝나고 우리 기억할게요. 여기 내가 잘 적어놓고 다음 시간엔 세 분 좀 더 많이 하시고 자, 창희 쌤 시작해 주세요. 재아 어머니 편하신 자리에 앉으시면 돼요. 저는 차를 좀 내올게요. 따뜻한 거 괜찮나요? 꽃잎과 함께 들어온 연자는 입구에서 머뭇거리며 서 있다. 잠깐만요. 누구와 함께 들어왔어요? 그냥 재아 어머니가 지은이 그 찻집에 세탁소에 들어온. 아니 그게 아니고 꽃잎과 함께 들어온. 예, 꽃잎과 함께 들어온 연자. 꽃잎과 함께. 꽃잎. 꽃잎이 네네. 사람을 감싸고 이렇게 같이 돌아다녀요. 네. 꽃잎과 함께. 자, 거기부터 다시 한 번만 가볼게요. 자, 꽃잎과. 네네네. 꽃잎과 함께 들어온 연자는 입구에서 머뭇거리며 서 있다. 한데 익숙하지 않은 이는 습관적으로 낯선 상황에 경계심이 먼저든다. 네, 잠깐만요. 하지만- 요거 시작할 때 한대에 익숙하지 않으니에요? 네? 환대? 뭐뭐에 한데 그거 발음을 이렇게 예. 한데 화가 요 이중모음 환대 거기가 발음이 어려워요. 환대에 익숙하지 않은 여기부터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한데에 익숙하지 않은 이는 습관적으로 낯선 상황에 경계심이 먼저 든다. 하지만 재아가 그리도 좋은 공간이라 이야기했으니 필시 이곳은 좋은 곳일 것이다. 연자는 옆으로 맨 가방을 양손으로 꼭 붙들고 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는다. 지은은 연자가 시간을 기다리며 차를 우린다. 낯선 상황을 꺼리낌 없이 받아들이는 이가 있고 경계하며 공포스러워하는 이도 있다. 네, 요거 오랜 선생님 잠깐만요. 네. 거리낌이에요? 꺼리낌이에요? 뭐라고 써 있어요? 거리낌. 거리낌. 네, 그러면 거리낌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끄는 김에 그 위로 조금 몇 줄 올라가시면 필시 이곳은 이라는 거기 문장 있잖아요. 필시 이곳은. 그거를 필시 이곳은 이렇게 하면서 왜냐면 이 시하고 이하고 전부 이 모음이라서 연결하시는 것보다 필시 이곳은. 네네. 네. 너무 많이 끊지 마시고 살짝 포즈 주시면 필시 좋습니다. 이곳은. 네네. 네. 자, 이어갈게요. 네.
오랜 세월 위로차를 사람들에게 내어주며 지은은 상대방의 마음을 경계가 풀리는 시간을 기다리며 존중하는 법을 익혔다. 연자는 천천히 공간을 둘러본다. 편안한 피아노 연주곡이 실내에 흐른다. 재하 친구 혜인이가 좋아하는 음악이라며 집에 놀러 오면 같이 듣곤 했던 음악이다. 네, 선생님 여기서 음악은- 잠깐 멈춰 볼게요. 혹시 펜이 있으시면 처음에 음악, 두 번째 음악은 많이 안 올라갔고 첫 번째 음악이 너무 음악하고 올라가니까 걔를 네. 연필로 이렇게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네. 뭐뭐 음악. 했던 올라가려고 하는 거를 표시로 내리시면 내려가실 네. 거예요. 네, 이어갈게요. 네. 음악을 들으며 휴대폰을 열어 아, 그 음악이 지아에게- 계속 나오는구나. 선생님, 여기서, 왜냐면 그 으가 원래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예. 음악 그쵸. 어떻게 해야 되죠? 음악을 이제 이렇게 되시는데, 내려야 돼요. 얘를 하고 올려가는 걸 끌어내려서 음악을, 음악을, 음악. 이렇게, 음악. 내려볼게요, 선생님. 자, 네. 음악. 음악을 들으며 휴대폰을 열어 자에게 온 메시지가 없는지 확인한다. 아직 퇴근하지 않은 것 같은데 방해하지 말아야지. 연자는 꼭 쥐고 있던 가방을 옆자리에 조심스럽게 내려놓는다. 불편하지 않은 정적의 시간이다. 지우는 정성스럽게 차를 우려 연자에게 다가온다. 연자는 용기 내어 입을 연다. 여기까지 갈게요. 선생님, 아주 네. 잘하셨고요. 연자는 용기 내어 입도 이렇게 내려놓으세요. 연자는 용기 내어 입을 연다. 이렇게. 네. 거기만 하고 한 번 더 하고 마칠게요. 연자는 용기 내어 입을 밑으로 입을 연다. 선생님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창희쌤 마이크 열어주시고 연자는 용기 내어 입을 연다. 연자는 용기 내어 입을 연다. 이 정도 괜찮습니다. 네. 네. 더 낮아도 좋고요. 좋습니다. 잘하셨고요. 지혜쌤. 저는 208쪽부터예요. 네. 시작해주세요. 제가 한 2주 전에 이제 치아 교정기를 붙였거든요. 근데 살짝 좀 발음이 찰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으세요. 다 금방 요거 적응돼가지고 선생님만 조금 불편하신데 듣는 분들은 잘 모르십니다. 네. 자, 편안하게 시작해주세요. 영희가 버티고 견딘 지난 시간의 고된 마음이 따뜻한 이불로 덮어지고 있었다. 버티고 견딘 기억만 있지는 않았지만 가장 강렬한 기억들이 결국 버티고 견딘 기억들이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는다. 세탁기가 빙글빙글 돌아갈수록 영희의 마음에도 빙글빙글 평온이 번진다. 문득 손목이 답답하게 느껴져 생각해보니 세탁실에 들어온 뒤로 시계를 보지 않았다. 왼쪽 손목 시계를 돌리며 손목을 문지른다. 잠시 시계를 바라보던 영희는 왼쪽 손목 시계를 풀어 왼쪽 바지 주머니에 넣는다. 시계를 뺀 손목에는 하얀 자국이 있다. 허전한 왼쪽 손목을 문지른다. 언젠가는 시계를 차던 자리의 색도 손목 주변의 색과 같아지겠지. 시간이 지나면 분명 그리 되겠지. 영희가 시계를 빼는 모습을 모른 척하던 지은이 손가락으로 동그랗게 원을 그리기 시작한다. 뱅글뱅글 돌아가는 원을 두 사람이 바라본다. 부모님이나 형처럼 똑똑하고 잘나진 못해도 삶의 성실을 다하고 싶었습니다. 1분 1초도 시간을 허투루 쓰기 싫어서 손목시계를 2개 차고 다녔습니다. 하나의 시계가 느려져도 다른 하나의 시계가 있으니 늘 정확한 시간에 맞추어 일을 했어요. 배달 일을 시작하며 늦지 않게 배달을 해주고 남은 시간은 동네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한 번도 이 시계가 답답하다 생각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답답하네요.
영희는 허전한 손목을 반대편 손으로 시계를 차듯 잡는다. 지은이 말을 고르는 사이 꽃잎들이 영희의 손목을 시계처럼 맴돈다. 잠깐만요. 지은이 말을 고르는 사이? 뭐죠? 맞아요? 지은이 말을 고르는 사이? 네, 아, 할 말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 아. 같아요. 말을 고른다. 그럼 말을 약간만 길게 해주시고, 지은이 말을 고르는 사이. 이렇게 해서 그 말이라는 걸 조금, 네, 길게 하시면서 이제 고르는 느낌,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여기까지만 할 건데요. 네. 아주 잘해주셨고, 그, 위로 가면 빙글빙글 평온이 번진다 있잖아요. 그거 좋은데, 그래도 빙글빙글 평온이 번져. 평온이 번진다. 그 느낌 가지시면서 아주 조금만 여유롭게 하시면 좋겠고, 뭐 손목 주변에 색이라는 게 이제 처음 나올 때 처음 색이 조금 빨리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손목에 색이 뭐 이럴 때 처음 나올 때 그거 약간 색이라는 게 선명하게 들리게 해주시면 뒤에서는 괜찮고요. 그리고 누구 이름이 나와요. 지연인지 지은인지. 그게 조금 지은이, 예. 그게 약간 이렇게 묻혔던 것 같아요. 손가락으로 원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 전에 나오는 지은이, 예. 그리고 성실을 성실을 다하고 싶어. 성실을 다하고 싶어서. 성실을. 예, 그렇죠. 그게 어려워요, 발음이. 성실을이. 그래서 거기 성실을 네, 그거 발음 약간만 강하게. 좋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미아쌤. 네, 저는 페이지 235페이지입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띠디디디, 띠디디디, 띠디디디. 알람 시계 소리에 눈을 뜬다. 머리가 아프고 온몸이 뜨겁다. 달띤 숨을 가삐 쉬며 몸을 일으킨다.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며 다시 눈을 감는다. 일어날 기운이 없어 도로 침대에 누워 이마에 손을 올린다. 마치 어떤 생의 터널을 빠져나온 기분이 든다. 꿈이었나? 꿈이라기엔 너무 생생한데. 지은은 바다의 품에 안겨 있었다. 물속에서 꽃잎들은 지느러미처럼 움직여 지은을 헤엄치게 했고, 지은은 오랜만에 활짝 웃고 있었다. 자유롭게 바닷속을 논일듯 유영하며 눈을 감았다 뜨니 침대 위에 누워있는 지금이다. 지느러미로 헤엄치는 꿈이라니. 인어공주야 뭐야. 간지럽게. 기침을 하며 다시 일어나 앉는다. 땀인지 물인지 분간되지 않을 만큼 목과 머리가 흥건하게 젖어 있다. 꿈이 아니었나 생각하며 침대 옆 서랍에서 체온계를 꺼내 오른쪽 귀에 넣고 버튼을 누른다. 38도네? 해열제가 집에 있나? 중얼거리며 약 보관함에서 해열제와 두통약을 꺼내려고 일어서다. 소용돌이 치는 어지러움에 순간 휘청거린다. 심호흡을 하고 다시 일어나 부엌으로 향한다. 약을 꺼내어 입에 털어놓고 물을 마시며 휴대폰을 찾아든다. 숱하게 찍힌 부재중 전화의 발신자와 메시지를 확인하던 지은이 잠시 멈칫한다. 수요일 밤에 잠들었는데 오늘은 금요일이다. 이틀을 내리 잠들어 있었고 재하, 연희, 우리 분식 사장님의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가 무수히 찍혀 있다. 대체 무슨 일이지? 꿈이 아니었나? 걱정 마. 아무 일도 없어. 부재중 전화에 찍힌 이름들에 같은 메시지를 써서 붙여넣기로 보내고 해열제를 찾으며 마른 침을 삼킨다. 생을 넘나들며 다시 태어날 때 느낀 어지러움과 같다. 계속할까요? 아니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끊어주셔서. 좋아요.
매우 좋은데 그 전체적인 분위기가 얘가 이제 이렇게 죽었다 깨어나고 이래서 그런지 너무 좋긴 한데 조금 가라앉은 느낌이 살짝 드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쭉 전체의 톤을 한번 살펴보면 처음에 이제 현아쌤부터 시작하시잖아요. 그럼 현아쌤이 예를 들면 전체적인 톤에서 보면 예를 들어 솔이라면 선아쌤이 파 정도 되시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정도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리고 순일쌤, 선진쌤, 창희쌤, 네. 세 분도 뭐 한 네, 미파 사이 괜찮으세요. 네. 그리고 지혜쌤이 한 미쯤 되시는 것 같고 명숙쌤도 미에서 조금 왜냐면 이렇게 약간 부드러우셔서 그리고 미아쌤도 조금 낮으시고 이런 느낌이 있어서 요때 지금 미아쌤이 하시는 요 텍스트가 굉장히 뭔가 이렇게 약간 진중하고 이렇게 좀 차분하고 이런 느낌이 굳이 아니라면 살짝만 더 약간 밝은 느낌으로 가주셔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만약 그게 어려우시면 미아쌤 전에 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어쨌든 곡이 아까 명숙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처음 들어가시는 부분만 조금 높이셨다가 그냥 편안한 톤으로 이렇게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네 그런데 뭐라 그럴까 잘 들리고 속도감이나 이런 거 아까 뭐 그런 거 말씀하셨는데 되게 좋아요. 네, 좋은데 조금 잔잔한 느낌은 듭니다. 몇 군데 도로 침대에 누워 뭐 꿈이었나 하는 그 부분이 있는데 도로 침대에 누워 도로 뭐뭐뭐 침대에 누워 좀 위쪽에 그 문장이 뭐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도로 침대 일어날 찾으셨어요? 기운이 없어. 네. 도로 침대에 누워 이마에 손을 올린다. 도로 침대에 누워 이마에 손을 올린다. 그 부분이 조금 안 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말은 없었는데 그거 약간 여유롭게만 하시면 될 것 같고 땀인지 뭔지 하는데 나오는데 잘 들리지만 땀이라는 게 조금 더 잘 들리게 땀. 네. 그리고 38도 내에 해열제가 집에 있나 할 때 전에 38도 내 전에 조금만 포즈 더 두시면서 그리고 38도면 좀 높은 거니까 약간 걱정하는 느낌도 아주 조금만 가지시면서 이제 이 사람 자체 캐릭터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38도 내에 해열제가 집에 있나? 근데 뭐 뒤엔 다 괜찮으셨고 38도 전에 조금만 여유 주시면 됩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자 오늘 어찌어찌 하다 보니 조금 길어졌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그래도 또 토요일이다 보니 30분에 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메리골드 이제 오늘보다는 조금 더 분량 좀 많게 하시고 뒤에서부터 가볼게요. 다음 시간에. 네, 그렇게 하시면 오늘 뒤에 좀 짧게 하신 선생님들 좀 더 길게 하시면서 그래도 시간 잘 맞춰보면서 해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까지 화이팅 하시고요. 몸 전부 건강하게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